3편 영상은 다들 잘 보셨습니까? 이번 4편 영상은 3편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못 보신 분들은 3편을 먼저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비타민 제품에 들어있는 첨가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인터넷 기사나 비타민 광고를 보면 아주 위험한 독극물처럼 인식되고 있던데 과연 이걸 먹어도 안전할까요? 왼쪽 성분표에도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있고 오른쪽 성분표에도 역시 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사실 비타민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처방약에도 이 성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약을 생산할 때 서로 달라붙지 않고 부드럽게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윤활제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마치 음식을 조리할 때 쓰는 버터 같은 느낌입니다. 버터를 쓰면 팬에 음식이 달라붙지 않죠. 이걸 쓰면 생산 공정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제품의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화학 구조를 보면 이게 왜 독극물 취급을 받고 있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스테아린산은 호두, 아마씨, 연어, 닭, 계란, 치즈, 라드, 버터 등에 흔하게 들어있는 자연적인 포화지방의 일종입니다. 이것 자체로는 독성이 없겠죠? 이제 남은 건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은 독극물이 아니죠. 오히려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필수 미네랄입니다.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은 식품과 보충제의 첨가물로서 FDA에서 승인받은 첨가물입니다. 물론 FDA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성분이 확실히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중 1kg당 하루 2500ml까지는 안전하다고 하는데 체중이 60kg라면 150g까지 안전하다는 겁니다. 보통 보충제에 들어있는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양은 mg 단위로 엄청나게 적습니다. 150g을 먹으려면 하루에 몇만 개를 먹어야 가능할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전한 첨가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보시면 제일 아래에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어떤 제품에는 스테아린산만 들어있기도 합니다. 마그네슘 스테아레이트라고 발음 그대로 표기한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는 이렇게 표기합니다. 오히려 이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광고하는 제품을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말을 전부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장 광고, 허위 광고가 많으니까 항상 스스로 확인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산화규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산화규소라고 하니까 어렵게 들리는데 실리카라고 하면 다들 들어보셨죠? 이산화규소가 안 들어있다고 광고하는 비타민 회사가 많은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실리카는 보충제로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피부, 모발, 손, 발톱, 관절, 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이 제품도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실리카라고 하면서 건강한 모발, 피부, 손톱을 위해 라고 적혀있죠. 실제로 유해한 물질이 아닙니다. 예전에 MBC 다큐 스페셜에서 물속 천연 미네랄인 실리카 효능에 대해서 방송한 적도 있습니다. 치매 환자가 실리카 30ml가 들어있는 물을 마시니까 체내 알루미늄이 배출되고 치매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WHO에서는 실리카를 식수의 필수 영양성분 19가지 중 하나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실리카가 유해한 성분이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실리카 보충제를 따로 먹진 않지만 실리카를 넣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회사들을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산화규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 원재료명을 보시면 스테아린산 마그네슘과 이산화규소가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 칼슘, 철분, 불소, 글루텐, GMO 포함 여부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실리카에 이어서 히드록시 프로필 메틸셀룰로스입니다. 용어가 너무 길어서 줄여서 HPMC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공누액제 다들 잘 아시죠? 컨택트 렌즈를 끼거나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인공눈물입니다. 여기 아이리스라고 하는 인공누액제는 1cc당 HPMC가 3ml 들어있습니다. 이게 첨가물이 아니라 이 제품의 가장 중요한 유효 성분입니다. 여기에 히프로멜로스라고 적혀있죠? 이것도 같은 말입니다. 즉 HPMC를 치료 목적으로 눈에 넣는다는 겁니다.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인공누액제에 HPMC가 주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눈에 들어가는 약은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피부에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보다 허가 기준이 훨씬 까다로운 편입니다. 피부도 아니고 눈에 넣는 안약에 들어가는 HPMC가 유해한 첨가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제품이 부서지는 것을 방지하고 약재를 쉽게 삼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HPMC를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HPMC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해 물질이라고 엄청나게 광고하고 있던데 너무 지나친 광고는 정말 곤란합니다. 정말 나쁜 물질을 피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 이번에는 CMCCA라고 해서 카르복시 메틸셀룰로스 칼슘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HPMC와 거의 비슷한데 체내에서 정제가 잘 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여기 점안액을 보시면 이 성분이 들어있죠. 첨가물이 아닙니다. 치료 유효 성분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오른쪽 제품에도 이 성분이 들어있는데 안약으로 흔히 사용되는 성분인데 이걸 독극물처럼 광고하는 건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눈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저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제가 주로 확인하는 첨가물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분표를 보시면 말토덱스트린이라는 첨가제가 보이죠? 말토덱스트린은 식품의 단맛과 식감을 개선시키고 식품을 두껍게 만들기 위한 충전재로 사용됩니다. 어지간한 가공 음식에는 말토덱스트린이 거의 다 사용될 정도로 아주 흔한 첨가물입니다. 주스, 쿠키, 양갱, 젤리, 분유, 아이스크림, 샤베트 등 당분이 많은 가공 음식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말토덱스트린 역시 단순 당인 포도당으로 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식을 섭취한 뒤에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반영하는 혈당지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데요. 설탕의 혈당지수는 65 정도인데 말토덱스트린의 혈당지수는 평균 약 110 정도로 설탕의 혈당지수보다 거의 2배나 높습니다. 혈당지수로는 말토덱스트린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겠죠. 비타민을 먹으면서 굳이 혈당을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HMPC, CMC 따위를 걱정할 게 아니라 이런 성분을 피하는 게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타민 광고가 이 4가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말토덱스트린 안 넣었다고 광고하는 회사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분유나 이유식에도 이 말토덱스트린이 들어간 제품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corn maltodextrin, 즉 옥수수 말토덱스트린입니다. 이 형태가 가장 흔한데요. GMO 옥수수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물론 밀, 감자, 쌀로 만들기도 하지만 옥수수와 밀로 만든 것이 가장 흔합니다. 말토덱스트린은 빵이나 시리얼, 아이스크림 등 여러가지 가공 음식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난 GMO 말토덱스트린도 있겠지만 혈당 지수가 1위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유해균을 증가시키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을 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면 국내 및 해외 1위를 달리고 있는 어떤 제품의 첨가물 상태를 확인해 봅시다. 여기 보시면 말토덱스트린이 2번이나 나오고 있네요. 저는 이런 제품을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시 해외 1위 제품의 성분표를 봅시다. 여기에 cornstarch, 번역하면 옥수수 전분입니다. 바로 아래에 modified cornstarch, 즉 변성 옥수수 전분도 있네요. 옥수수 전분은 GMO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옥수수 전분 역시 혈당지수가 85로 설탕보다 무려 20이나 더 높습니다. 이런 성분도 유심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1위 제품의 성분표를 봅시다. 옥수수 전분, 변성 전분이라는 단어가 총 5번이나 등장합니다. 말토덱스트린 2번을 포함하면 총 7번이나 설탕보다 더 혈당지수가 높은 물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주로 체크하는 첨가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BHT라고 적혀있죠. BHA나 BHT, 디부틸 히드록시톨루엔이라고 적혀있을 겁니다. 이들은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보존제로 사용됩니다. 이 물질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요. 동물 실험에서는 발암 물질 가능성이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럽, 영국, 일본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주로 확인하는 것은 타이타늄 디옥사이드입니다. 번역하면 이산화티타늄인데요. 치약, 선스크린, 화장품, 보충제, 페인트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색깔을 빼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즉 원래의 색깔을 빼고 인공색소를 넣어주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산화티타늄은 국제암연구기관인 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었습니다. 2020년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는 이산화티타늄은 식품 첨가물로서 더 이상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다시 성분표를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산화티타늄이 보이죠? 모든 제품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런 첨가물들이 최대한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번 첨가물도 제가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첨가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옐로우 6레이크라는 성분이 있죠. 옐로우 6레이크는 번역하면 황색 6호라는 인공색소입니다. 황색 6호는 이런 색깔입니다. 상당히 자주 보는 색깔이죠. 그리고 황색 5호라는 색소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타르트라진이라고 적혀있기도 하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색소들은 알약이나 캡슐, 시리얼, 쿠키, 캔디, 화장품 등의 색깔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이 색소들은 두드러기, 천식, 알러지, 장 문제, 두통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동물에서는 발암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색소 첨가물을 총칭해서 타르 색소라고 부릅니다. 타르 색소는 석탄 타르에 함유된 벤젠, 톨루엔, 나프탈렌 등이 원료로 합성되는 색소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타르 색소에 노출되어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타민 보충제에 들어가는 성분으로서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는 색소는 적색 2호, 적색 45, 황색 203호, 황색 45560호입니다. 적색 2호는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사용이 금지되었고 적색 45는 동물의 암 발생과 소아 ADHD와 연관되어 있으며 황색 203, 45560호 색소는 알레르기, 천식, ADHD 등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경 흥분 효과를 보이기도 하는데요. 불안, 초조, 불면, ADHD 등이 있다면 타르 색소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이 성분표를 보시면 첨가제에 황색 45, 황색 203호, 적색 45가 들어있죠. 이 색소들은 천식, 알러지, 과민 반응, ADHD, 암 발생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은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시던데 영어로 이런 단어가 성분표에 적혀 있다면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상품은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해외 상품의 성분표를 보면 여기에 이산화티타늄 FTNC Red No. 40라고 적혀 있죠. 이게 적색 45입니다. 오른쪽 제품의 성분표를 보면 Yellow No. 5, No. 6라고 적혀 있죠. 이것이 바로 황색 5호, 황색 6호 색소입니다. 해외 제품은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제품의 성분표를 보겠습니다. 일단 타르 색소는 전혀 보이지 않네요. 대신 과일, 야채즙 천연색소와 스피루리나 추출물 천연색소가 보입니다. 천연이란 말은 이럴 때 필요한 말입니다. 색소가 천연인지 비타민 E가 천연인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할 때 중요합니다. 천연 비타민 E를 고르는 방법은 지난 3편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나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타르 색소와 같은 첨가물들은 아이들이 주로 먹는 사탕,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에도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색깔이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타르 색소는 신경 흥분 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즘 아이들의 뇌는 이런 신경 흥분 물질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은 ADHD가 희귀병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타르 색소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타르 색소는 피하고 천연 색소를 쓴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종합 비타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비타민은 포도껍질, 엘더베리, 블루베리, 자색고구마, 스피루리나, 시금치, 엽록소, 베타카로틴, 강황, 레드비트, 아나토 등에서 추출한 천연 색소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제품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번 4편이 마지막입니다. 5편에서는 좀 더 색다른 내용으로 임상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편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